안녕하십니까? 느린 뉴스TV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300년 전 조선의 궁궐로 떠나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은밀했던 어느 가을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웠지만 가장 사악했고 끝내는 가장 비참하게 부서져 버린 여인,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희빈 장씨, 우리가 흔히 장희빈이라 부르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그녀를 봐왔습니다. 김혜수, 김태희, 전인화, 당대 최고의 미녀 배우들이 연기했던 장희빈의 마지막, 그 모습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약이 담긴 그릇을 앞에 둔 채 전하, 신첩, 억울하옵니다를 외치며 우아하게 혹은 처연하게 쓰러지는 모습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모든 장면이 작가가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던 우아한 죽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냉정한 역사의 기록, 조선 왕조 실록과 야사는 그날의 진실을 소름 끼치도록 잔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 손으로 사약을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군관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팔과 다리를 짐승 잡듯 짓눌렀습니다. 쇠몽둥이로 꽉 담은 입을 억지로 비틀어 열었습니다. 찢어진 입 사이로 들이부어진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처참한 도살이었습니다. 한때 왕의 심장이라 불렸던 여인이 도대체 왜 이토록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느린 뉴스 야화에서는 교과서도 드라마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인간 장희빈의 진짜 얼굴을 현미경 보듯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그녀의 뿌리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흔히 장희빈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궁궐 무수리로 들어온 흙수저 신데렐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장옥정, 그녀의 집안인 인동 장씨 가문은 대대로 통역관, 즉 역관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역관은 단순히 통역만 하는 월급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를 오가며 인삼을 팔고 비단을 사오는 독점 무역권을 가진 지금으로 치면 거대 무역 상사였습니다. 특히 장옥정의 사촌 오빠였던 장현이라는 인물, 그는 조선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장현의 금고에는 왕실 내탕금보다 더 많은 은화가 쌓여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어린 장옥정은 중국산 최고급 비단옷을 입고 귀한 분을 바르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습니다. 돈으로 양반 신분증을 사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던 막강한 중인 재벌가, 그게 바로 그녀의 진짜 배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장희빈? 그녀는 조선 최고의 패션 아이콘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여인들은 옅은 화장에 수수한 옷차림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옥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황실 여인들이나 쓴다는 최고급 화장품인 연지와 백분을 직수입해 썼습니다. 눈썹은 버들잎처럼 길고 진하게, 그리고 입술은 피처럼 붉게 칠했습니다. 실록은 아니지만 당시 기록들을 보면 장씨가 입은 치마 스타일이 한양 바닥 기생들 사이에 유행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녀가 가마를 타고 지나가면 그 화려한 자태와 향기를 맡으려고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 또한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집안의 연못을 파고 기생들을 불러 매일 밤 술판을 벌였는데 그 사치스러움이 궁궐보다 더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장씨 일가는 돈방석 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오만함과 사치, 이것이 훗날 그녀를 파멸로 이끈 첫 번째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엄청난 부를 주었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뒤흔들 무기 하나를 더 쥐어주었으니 바로 압도적인 미모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도 벅찬 엄격한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실록에 일개 궁녀의 얼굴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500년 역사 속 수많은 후궁 중 실록이 공식적으로 예쁘다고 인정한 여인은 장희빈이 유일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피부가 백옥처럼 희고 투명해서 붉은 술을 마시면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비쳐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궁궐에 들어서면 지나가던 나인들도 걸음을 멈추고 홀린 듯 쳐다봤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제 이 비극의 남자 주인공 숙종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드라마 속 숙종은 여인들의 치마폭에 휘둘리는 유약한 사랑꾼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의 숙종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금수저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영의정의 목도 단칼에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불같은 성격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런 대장부 숙종을 무너뜨린 건 정치적 논리도 신하들의 상소도 아닌 바로 장옥정의 눈빛이었습니다. 우연히 궁궐에서 마주친 순간 이미 왕비 인경왕후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운명처럼 그녀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오늘 밤 당장 내 처소로 들라 하라. 왕의 이 한마디가 조선 팔도를 피비린내 나는 당파 싸움으로 몰아넣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뜨거웠고 불륜이라기엔 너무나 치명적이었던 두 사람의 만남. 이것이 바로 조선을 뒤흔든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숙종의 뜨거운 사랑을 등에 업은 장옥정. 이제 그녀의 앞길은 꽃길만 남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실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어른들과 신하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통역관 따위의 딸이 신성한 궁궐을 더럽히느냐. 그녀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아무리 왕이 총애한다 한들 그녀는 그저 첩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는 누구입니까? 명문가 출신의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어진 국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신하가 인현왕후를 존경하고 따랐죠. 장옥정은 깨달았습니다. 왕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확실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현왕후에게 없는 단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아이였습니다. 1688년 적막하던 궁궐의 침묵을 깨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옥정이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숙종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마흔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어 애태우던 왕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낳아준 아들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숙종은 태어난 지 겨우 2달 된 핏덩이를 안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아이를 원자로 삼겠다. 원자, 즉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들은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중전마마가 아직 젊으신데 어찌 후궁의 자식을 벌써 후계자로 삼으십니까? 특히 당대 최고의 정치 거물이자 모든 선비의 스승이라 불리던 송시열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목숨을 걸고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숙종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부모 형제라도 용서치 않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 너희들 모두 역적이다. 왕의 불호령과 함께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송시열이 유배지에서 사약을 마셨고 반대하던 신하들이 줄줄이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조선 정계를 뒤엎어버린 기사환국입니다. 방해꾼들이 피를 토하며 사라지자 숙종은 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슬퍼런 눈으로 조강지처인 인현 왕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었습니다. 너는 질투가 심하고 덕이 부족하다. 내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으니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궁궐의 안주인이 하루아침에 폐서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왕비의 옷이 벗겨지고 하얀 소복만 입은 채 가마도 없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이제 비어버린 그 왕비의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장옥정입니다. 중인 출신의 궁녀가 조선 최고의 자리인 궁모가 된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 이야기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장희빈이 중전이 되어 비단 이불을 덮고 잘 때 쫓겨난 인현 왕후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경북 김천의 어느 허름한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왕비의 옷은커녕 누덕누덕 기운 무명옷을 입고 직접 밥을 짓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보낸 자객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감시하고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돌멩이가 날아들고 욕설이 담긴 편지가 문 앞에 놓였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살아있나 보자. 하지만 인현 왕후는 그 모진 세월을 5년이나 견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촛불을 켜고 숙종의 건강을 비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한양으로 전해지자 백성들은 동요했습니다. 장희빈은 요물이고 인현 왕후는 보살이다. 백성들은 장희빈의 사치의 진저리를 쳤고 인현 왕후의 고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민심의 바람, 이것이 결국 숙종의 마음을 돌리는 결정타가 됩니다. 화무 10일 홍이라 했습니다. 붉게 핀 꽃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는 법. 권력의 정점에 선 장희빈은 점점 오만해졌고 숙종은 그녀에게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운명처럼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궁궐 안에서 물을 깃고 청소를 하던 가장 천한 신분, 무술이 바로 최숙빈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순박한 그녀에게 숙종은 마음을 뺏겼습니다. 남편의 눈길이 다른 여자에게 향하는 것을 본 순간 장희빈의 눈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내 자리를, 내 남자의 사랑을 또 뺏길 수는 없어. 불안에 휩싸인 그녀는 결국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녀는 궁궐 구석진 곳에 취선당이라는 건물을 짓고 밤마다 수상한 사람들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바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었습니다. 신당 안 풍경은 기괴했습니다. 사방에는 붉은 촛불이 어지럽게 켜져 있었고 벽에는 오색 천이 귀신 머리카락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당은 칼을 휘두르며 섬뜩한 주문을 외웠고 장희빈은 그 앞에서 눈을 번뜩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들의 저주 대상은 단 한 명, 다시 왕비로 복이 된 인현 왕후였습니다. 그 여자가 죽어야 내가 산다. 제발 그 여자의 숨통을 끊어다오. 얼마 후 왕비의 처소 주변에서 흉측한 물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비틀린 죽은 참새, 피 묻은 쥐의 사체, 그리고 땅속에서는 지프로 만든 인형들이 나왔습니다. 그 인형의 가슴과 머리, 눈에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저주하는 흑주술, 그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건강하던 인현 왕후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원인 모를 종기가 나고 고열에 시달리다 결국 35세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장희빈은 어둠 속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구판을 숨죽여 지켜본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숙빈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숙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씨에게 자결을 명한다. 왕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수없이 봐왔던 그 장면이 나올 차례입니다. 곱게 차려입은 장희빈이 우아하게 사약을 마시는 장면? 아니요, 진실은 지옥도와 같았습니다. 사약을 들고 온 금부도사 앞에서 장희빈은 발악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세자의 어미다.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전하를 모셔와라. 내 아들이 왕이 될 때까지 나는 못 죽는다. 그녀는 끝까지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집행하라. 결국 군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장희빈은 머리채가 잡힌 채 뜰 아래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우아한 왕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서 마시게 하라. 건장한 군관 서너 명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과 다리를 결박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흔들며 버티자 군관들은 쇠몽둥이를 가져와 그녀의 턱을 짓누르고 입을 억지로 비틀어 벌렸습니다. 나라 컥. 찢어진 입 사이로 시커먼 독약이 콸콸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목구멍으로, 위장으로 타들어가는 독이 강제로 주입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과서에는 절대 실리지 못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야사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장희빈은 마지막으로 아들인 세자를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숙종은 차마 그 부탁까지 거절할 수 없어 어린 세자를 어미 앞에 데려왔습니다. 모자의 마지막 작별 인사, 모두가 눈물바다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희빈의 눈에는 최후의 광기가 서렸습니다. 이 시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녀는 달려들어 아들인 세자의 하반신, 중요한 부위를 꽉 움켜잡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어린 세자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장희빈은 군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훗날 왕이 된 경종은 평생 시름시름 앓았고 자식을 단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날 밤 어미의 저주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리고 간 여인, 그 독한 모성애와 관계야말로 장희빈을 전설로 만든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숙종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왕릉 근처가 아닌 저 멀리 경기도 구석진 곳에 초라하게 버려졌습니다. 사랑과 권력, 그리고 욕망, 그 모든 것을 가지려 했으나 끝내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생을 마감한 장희빈. 그녀는 과연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남성들의 정치판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불운한 여인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느린 뉴스 야화 장희빈의 진실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